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회사 취업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은 대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면접에서 역지사지냐고요? 아니면 지피지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무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면접관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미국 면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면접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적인가요? 적은 아니죠.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는 아주 절박합니다. 꼭 취직을 해야 해요.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잡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이 엄청나고요. 절박합니다. 그리고 왠지 처음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 경력이 뭔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왠지 내 이력서에 트집을 잡아서 날 공격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역지사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면접관 혹은 이제 구인을 하는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면접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구직자 입장에서만 절박한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도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사람을 빨리 뽑아달라고 난리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채라는 개념보다는 수시 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할 때 채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빨리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면접관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폰 인터뷰가 있고 대면 인터뷰가 있는데, 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원 동기가 좀 궁금하고요. 왜 지원을 했는지 그거는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를 적었는데 가끔씩 산업 스파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2명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1명이 이 스파이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 인터뷰의 가장 핵심인데, 이력서 내용이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과장이 되었는지를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서가 미국에서는 정말 과장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풍에 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폰 인터뷰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이 되었고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를 걸러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대면 인터뷰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의 중점 사항입니다. 이력서나 폰 인터뷰에서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뽑고 싶어요. 사실 대면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6명이 있다. 6명이 있으면 그 6명이 사전에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1시간씩 혹은 30분씩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고, 면접이 끝나면 또 모여서 미팅을 해야 되고, 또 밥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숙박비도 지불해야 되고, 당연히 비행기표도 대부분 지원해주고요. 엄청난 돈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뽑고 싶은 것이 대면 인터뷰입니다. 근데 또 너무 사기 캐릭터 같으면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의심하는 건 아닌데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부분은 없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요. 자,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인터뷰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인터뷰는 대화다 라는 초점이지, 사실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은 엄청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멘탈, 첫 편에서 멘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영어, 두말하면 잔소리죠.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원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아야겠죠. 이 회사가 무슨 회사고 역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주 제품이 무엇인지,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꼭 들어가는 것이 자기소개, 그리고 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력서에 대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참조하셔야 좋은 결과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면접관은 질문만 하고 지원자는 답변만 하는 것이 미국 면접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한국적인 방식이에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지원자가 답변만 하고 수동적이다.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냐면 이 사람이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너무 소극적인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면접에서는 대화의 형식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대부분 실무진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면접을 위해 시간을 배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사 쪽 HR 면접관을 제외하고는 입사 후에 나와 직간접적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면접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0분 혹은 1시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명 인터뷰를 볼 게 이렇게 스케줄이 짜져 있고 이게 뭐 시간이 초과되면 다음 사람 인터뷰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뽑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필터링은 이미 끝났어요. 90%는 이력서에서 나머지 10%는 폰 인터뷰에서 이미 필터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일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뽑겠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이 대화를 인터뷰 동안에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주도하라. 오늘의 주제인데요. 최고의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화의 형태로 인터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가벼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 후에 면접관에게 똑같이 대보자.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쩌다가 취미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내 취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면접관에게도 똑같이 당신의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데 리액션은 크게 해주세요. 특히 사적인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들었을 때 반응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Really? 뭐 이런 식으로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취미는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기타라고 했어요. 저는 기타를 치는 게 취미입니다. 면접관이 그러냐 그러면서 나도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막 긴장했다고 해서 오케이 이러면은 아주 갑자기 어색한 그 분위기가 몰려닥칩니다. 그때는 리액션 아주 크게 Really? It's interesting. 크게 이렇게 해주셔야 면접관도 말할 때 기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을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면접관이 많이 이야기하게 만들면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면접관에게도 질문을 하자. 이야기인즉슨 그냥 계속 답변만 받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니까 어떤 과거의 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가볍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가 이 회사에서도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런 그냥 가벼운 질문만으로도 면접관이 듣고 나서 있었으면 있었다. 아니면 우리가 현재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엄청 많은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면접관에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할 때 이제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사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포함시켜 연쇄 질문을 유도한다. 이거는 공적, 사적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NIW를 신청하게 된 계기. 이런 거는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거든요. 물론 폰 인터뷰에선 물어봤겠죠. 근데 대부분 대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폰 인터뷰를 진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NIW를 신청하는 계기를 이야기하면은 NIW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런 연쇄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시키시면 좋고요. 진짜 사적인 얘기예요. 이제 자기소개 하다가 이제 휴스턴에 난 정착을 했고 집을 렌트를 했는데 사실 살려고 했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살 것 같다. 못 사고 있다. 이게 요새 핫하거든요, 내용이.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제 생각에 100이면 100 다 옆으로 셉니다, 대화가. 자기도 집이 있는데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세금 많이 내야 된다는 둥 아니면 좀만 지나면 집값 떨어질 테니까 기다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자기소개할 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섞어주시고요. 진짜 가정적인 거 얘기해도 돼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 하나가 데이케어에서 지금 적응 못해서 매일 울고 있다.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팁을 주기도 해요. 잘해봐라.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해요. 하면서 면접관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이렇게 유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기소개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질문을 유도하면 다 죄다 예상 질문이라서 영어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40분, 50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예상 질문 정도 난이도의 질문만 면접관이 빠르게 하고 면접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약간 현찮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와서도 사람들과 즐겁게 잘 지낼 것 같다라는 인상이 확 심겨지게 됩니다. 이미 실력은 이력서와 폰 인터뷰에서 많이 검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략은 전형적인 미국인 문화를 가진 면접관에 대한 케이스였고요. 면접관의 종족 특성에 따라 험난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충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짐작이 되시죠? 제가 인도 분들을 이렇게 진짜 뭐 인종차별이나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인도 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특히 그런 면접관이신 분들이 되게 꼬치꼬치 캐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막 이력서 이거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거 사실이냐 아니면 실력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력서 진위 여부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한국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만 충실하게 잘하면 돼요. 그분들의 관심사는 지금 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사람이 팀에서 잘 지내건 못 지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면접관으로서 확인해야 될 걸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냥 성실하게 답변만 잘하시면 됩니다. 테크니컬 면접도 대화를 주도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잖아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역으로 면접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비슷한 것이 이 회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은 결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면접관이 아주 전문가인 경우, 뭐 엑스퍼트예요.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계속 떠들어요. 떠들다 보면 시간이 막 잘 가요. 아주 좋은 겁니다. 면접관을 이야기 많이 하게 할수록 좋은 면접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면접관이 나보다 경력도 낮고 하수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갑자기 받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두 번 대답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한테 어려운 질문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주 평범해지고 쉬워집니다. 어찌됐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인터뷰는 바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면접을 대화로 만드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